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명님. 네. 네, 반갑습니다. 문재명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예. 뭐 어떤 것 예. 때문에 토론하시려고 들어오셨나요? 그 토론 하시자고 하셔가지고, 하자 아니, 하셔가지고. 본인 말고 초이님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하자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 하실 말씀 있다. 많으시겠다 네. 싶으셔가지고 지금 들여보냈는데 어떤 음, 말씀 하시고 싶어서 들어오셨을까요? 이재명이 보수냐, 아니냐. 님 보수냐 어떠신가요? 아니냐? 네. 괜찮네요. 예, 괜찮네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시는데 보수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수 쪽에 가깝다 생각을 해요. 본인은 네. 혹시 그 견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투표 결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왼쪽이 계속 이겼잖아요. 네. 그럼 그 흐름에서 이재명은 왼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른쪽이니까 이재명이 그래도 나라가 왼쪽으로 가는 걸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이 좀 중도 보수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재명이 합니다.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얘기 안 될까요, 혹시? 왜냐면 그 얘기만으로 보수지 않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재명이 부족해서요. 이제 탈원전 이제 문재인하고 다르게 좀 탈원전도 이제 좀 이제 다시 원전으로 돌아왔고요. 또 이제 코스피도 이제 올렸잖아요, 이재명이. 아, 코스피 올린 거는 알겠습니다만 원전을 네. 원래 네네. 탈원전 방향 쪽으로 가서 친환경으로 가려고 아리백을 그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결국 안 네네. 된다는 걸 알고 독일마저도 후회를 하니까 본인이 지금 되돌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선 토론 근데 보셔서 그건 아시겠지만은 네네. 윤석이한테 태양광 얘기했다가 뒤질나게 까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당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했던 거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좀 우파를 많이 대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리백이 윤석열 대통령 때 대선 그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긴 시간 주장을 해왔어요. 아리백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도 되고 그래. 나서도 네.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고요. 음. 그죠?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저 지금까지 가는 방향 내에서 본인이 직접 인사한 주변 관료들이 현실을 알려주니까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아리백이 아닌 원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구나를 깨달은 거 아닐까요, 뒤늦게? 네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에 왔어서 그렇죠. 데이터 또 센터를 많이 지어야 많이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이제 결국적으로는 네. 이재명이 애초부터 보수인 게 아니라 현실을 깨달은 거죠. 보수였다라고 한다면 기본 그 집안을 지키려고 먼저 했을 겁니다. 집안을 채운 다음에 그다음부터 본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겠죠. 결국 집안은 생각하지 않고 소비 쿠폰 뿌리고 원전 안 하고 아리백 생각하고 그죠? 네, 근데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칩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 엔비디아 그 협력한 게 이재명이 협력한 겁니까? 이재명의 역할도 좀 있잖아요. 저희 정부도 좀 왔는데 정부가 그거를. 방향성에 대해 제도성으로서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이 그걸 해온 건가요, 혹시? 죄송하지만. 좀 여쭙고 싶어요. 네네. 네, 그걸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이재명이 기업들끼리 수면 아래에서 했다라고 생각하 지금까지 대화를 네. 이어왔을 텐데 그게 네네. 하루아침에 뿅 하고 이뤄진 게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이 환율 집권한 같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뭐 콕 집어서 뭘 잘못해서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냥 환율이 올랐고 이재명이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런 그 성과들도 이재명이 뭐 뾰족하게 한 건 아니어도 이재명이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면은 이재명의 성과로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라고 자,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네. 경제 전문가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의 외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외부 쪽에서 벌어진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변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들 국민들이 봤을 때는 M2 통화량 증가로 그 요인 네. 작용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M2 통화량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네. 당장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예를 네. 들면은 예금 가치 혹은 적금 가치
나중에 네. 비용이,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는 그 비용까지 다 합친 게 M2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 M2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음, 우리나라가 국채를 질 때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사주나요? 아니거든요. 은행이 사줄 거예요. 시중은행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중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는 그 M2, 즉 통화량이 풀리면서 M2 통화량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일 텐데, 즉 우리나라의 총 통화량은 변화가 없지만 M0 통화량 변화는 없지만 M2가 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원 통화는 변화량이 없지만 은행에서 잠자고 있던 게 갑자기 시장에 풀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린 돈만큼 유동성이 생기겠죠. 변동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생지원금을 뿌려서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아니죠. 환율에 영향이 있었다. 영향이 있었다. 예. 그것 때문에 올랐다는 아니고 영향이 있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이제 원래 이재명이 이제 뭐 기본소득 이런 공약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만약에 조국이나 정청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돈을 더 많이 뿌렸지 않았을까요? 아, 그거는 이재명이 추측이잖아요. 예, 아니, 기본소득만 했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어느 정도 있는 네, 근거로 말씀해 타협이 주시고 된 거죠. 추측은 네, 그 낙관적인 추측은 조금 버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네. 현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 되는 이야기로 하자고요. 예. 근데 만약에 우파가 정상적으로 싸울 수 있었으면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극우들 자꾸 네, 만약에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데 있는 근거로 하자고요. 예. 그래야 얘기가 끝나죠. 우리가 계속 만약에라고 하면서 예시만 들어대면 끝나지가 않아요. 네네. 예. 있는 근거 내로 제출할 수 있는 레퍼런스 안에서 해결하자고요. 예? 네네. 우파, 보수, 즉 보수라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기본소득 리스크, 기본 예, 네네. 말씀하세요. 그 민생지원금도 예, 이제 소득별로 또 금액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중재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주고 예, 예,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좀 덜 주고 예. 이런 거는 좀 그 중도적인 가치랑 좀 맞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 어떻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세요? 선별을 한 거니까. 네네. 예, 포괄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결국적으로 지금 전 국민이 네. 받아가면서 포괄은 맞지 않습니까? 즉, 네, 선별을 한다라는 거는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라는 것이고, 포괄을 한다라는 거는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도 간다라는 것인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풀었다는 것은 포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죠? 본인이 말씀하시는 선별적이 있지 않았냐, 선별마다의 조건이 있지 않았냐,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파분들은 우리 필요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못 사는 사람들,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게끔 해라. 뭐하러 이걸 전 국민한테 뿌리냐. 필요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하지 말자고. 물가 오른다. 미래 세대들한테 빚 늘어난다. 하지 말자. 했지 않습니까, 결국. 해가지고 뭐 때문에 한 겁니까? 내수 소비 촉진시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됐어요? 어느 정도는 네, 단기적으로는 아니, 살아났죠. 기사에서는 국민들이 지갑을 굳이 열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소비 쿠폰만 사용하고 본인들이 네. 사비를 들이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도 나왔다고요? 그 성과가?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을 이제 트여준 거죠. 그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숨통을 서민들. 네. 틔워준 게 네. 내수 시장의 활발성을 줘가지고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아니면은 잠깐의 자영업자한테 돈을 주고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후자에 가깝죠. 후자에 후자죠. 가깝죠. 그 네네. 기본소득, 아니, 기본소득은 아니죠. 소비 쿠폰은. 그 소비 네. 쿠폰을 풀게 되면은 자영업자들도 25만 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맞죠. 먼저 받은 상태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그 소비 쿠폰을 받은 사람들, 소비자분들이 가게로 가가지고 추가로 사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25만 원 받는다. 그래요. 쓴다. 굳은 내수 시장을 풀어버리겠다. 말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니까 기분 나빠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네. 달에 300만 원을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양하게 투자도 하고 뭐 적금도 하고 뭐 하느라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소비하시는 게 대략 한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고정 지출 네, 달에. 근데 나라에서 네, 25만 원 줬어요. 그 네, 25만 원으로 머리도 자를 수 있고 뭐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선생님은 그 25만 원을 받아가지고 내 지출 50만 원에 플러스 달에 75만 원 소비하실래요? 아니면은 내가 원래 써야 할 돈 현금을 25만 원 저축하고 국가에서 준 그 소비 쿠폰 가지고 25만 원 대체 쓰실래요? 저는 그거 다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나 어느 정도 중간으로 하겠죠. 조금 더 쓸 수 있게. 저는 후자로 네, 하거나 혹은 본인처럼 조금 더 쓸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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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네.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소비 촉진에 대한 목적이 달성이 됩니까? 소비 촉진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준 금액의 플러스 알파로 국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비를 더 보태서 사용을 하는 게 소비 촉진이에요. 네, 그게 그렇죠. 경제 성장률로 내비 시장,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보탬이 되는 네, 겁니다. 근데 그러지 네,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소비 쿠폰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사용 기한. 그러면 그 짧은 기한 내에서 수요가 당연히 몰리겠죠. 특정 품목으로 인해서. 네,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파가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이, 뭐 그때 자꾸 이제, 계엄 또 얘기를 해요. 지금 소비 쿠폰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보수인가 뭔가 뭐 그 얘기를 하더니만.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덜 줬다 아니, 주제는 생각보다. 마무리 하시고 가셔야죠, 네, 그러면. 하시던 거. 네네. 예. 아, 근데 그 소비 쿠폰 자체는 좀 좌파가 맞아요. 좌파가 맞는데, 그래요. 아니, 그거 원래 근데 네네, 우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네,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재명이 최선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우파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좌파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재명은 선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뭐 복지도 좀 뿌리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경제에 많이 신경을 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최선인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네. 뭐가 최선입니까? 소비 쿠폰은 그렇고 기본소득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소비 선생님. 쿠폰도 네. 선생님은 세금을 덜 내는 게 좋으세요? 지원받는 게 좋으세요? 그건 그 이제 똑같죠. 이제 왼쪽 빼서 오른쪽 넣는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세금을 덜 내는 게 좋으세요? 지원을 받는 게 좋으세요? 세금을 더 내는 게 좋죠. 세금 덜 내는 게 좋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재분배가 안 되잖아요. 왜 재분배가 안 됩니까? 나라에서 돈을 이제 걷어서 어느 정도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소비 쿠폰은 자영업자였던 거고 또 어느 정도 선별 복지도 됐고. 아니, 선별복지가 아니라니까요. 포괄복지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성향이 또 띄었잖아요. 이제 다 똑같이 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선생님 봐봐요. 네. 결국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강제로 함으로써 받기 싫은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본인의 세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죠? 네. 썼어요. 그죠? 네. 결국 그거는 추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산 네네. 내에서 해결한 게 아니라 추경이죠. 그죠? 빚이에요, 네. 빚. 근데 네. 그 상태에서 나아진 게 없어요. 진짜 나아진 게 없어요. 그 본인이 기본소득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시는데 이번 연도부터 2년 동안 10개 지역 그 선별해가지고 매달 15만 원씩 주는 거 아세요, 혹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한테 인당 음. 아시나요? 그건 몰라요. 매달 줘요. 2년 동안. 소비 쿠폰 단 한 번이었죠? 예? 네, 그쵸? 네. 매달 준다고요? 매달. 2년 동안. 24번. 연간 180만 원.
돈 많나요, 지금? 최근에 국방부 빵꾸 이야기 나오면서 재정 지금 우리나라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우파들이 복지를 하지 말자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포괄적 복지를 해서 과도한 재정을 지출하지 말고 선별적 복지를 해서 필요한 예산만큼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 우파들이에요. 네네. 근데 본인분들이나 좌파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파들은 복지를 싫어한다. 이렇게 느껴요. 이게 대가리가 나빠서 그래요. 뭐 본인은 제가 말하는 제외겠지만, 거는 본인은 제외, 둘 다 하자. 제외겠지만, 둘 다 하자 이 말이에요. 둘 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도 하고 성장도 이제 해줘야죠. 또 저희가 이제 이 코스피도 이제 이재명이 그 상법 이제 개정 이제 좀 더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한 주식 게 아니라 분할을 그 민주당에서 한 거고요. 네, 그쵸 그쵸. 주식 분할을 막아서 이제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부분도 예, 이제 그것도 영향 있죠. 경제 네, 예. 경제에 도움이 됐고 또 근데 다음 산업으로 AI 설정을 해서 이건 다 동의하는 거 아닌가요? 우파에서도? AI를 설정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AI 산업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그거는 큰 차이가 해서 없어요. 그건 큰 차이가 없다고요. 지금 코스피 5천에 있어서 그나마 좌파 정부에서 영향이 있는 건 처음 어느 정도 인사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얘기해도 구두 개입이 되거든요, 시장에. 네, 근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공약으로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한나라의 대통령. 네, 선진국의 대통령.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구두 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그렇게 보면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무조건 돼요. 네네, 네. 근데 그 전이 무조건. 비정상이었잖아요. 그 전이 그 전에 기업 그 전 가치가 적게 국가가. 받은 거는 인정합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상화 아니 시키는 자꾸 싸움에서 꼴찌라고. 말을 돌리지 마시고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코스피 5천을 공약을 하게 되면 구두 개입이 되냐 안 되냐를 명확하게 여쭙는 거예요. 구독이 되는데 그 문제가 되나요? 구두 개입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간섭 개입이 된다라는 거죠, 시장에. 네네, 그렇죠. 방어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환율만큼. 환율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하락을 만드는 것인데 코스피 시장은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 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코스피 들어가십시오. 5천 공약합니다. 다 들어갔어요. 국민들. 믿어가지고 네,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하락했어요. 만약에. 네.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윤석열 이제 탄핵 당하겠죠. 아니죠. 잘 아, 들어보세요. 그거 이제 또 네, 법적으로 또 문제될 수 있고. 아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이 구두 개입을 왜 말씀드렸냐면 예, 지금 이재명이 구두 개입을 하고 나서 5천을 넘게 찍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네, 이재명이 5천에 공약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네. 우파들이 이재명 욕할 때 좌파들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야, 투자는 개인의 선택인데, 어? 누가 니들 사라고 떠밀었어? 이런 얘기 한다고요. 네네. 예. 근데 구두 개입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그죠? 그만큼의 비투도 세네 배가 늘었고요. 아, 그러니까 뭐 빅2로 이제 늘었다 이렇게 하고 아니요, 싶으신 거죠? 아니, 자꾸 말을 이상하게 들으시네. 영향이 아니 있는 근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씩. 조목조목. 아, 네네네네. 아, 네. 그죠? 아, 의미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무슨 의미가 네. 없는 거죠, 이게? 아니 구두 개입을 해서 어쨌든 올랐잖아요, 아니, 결과가.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 자유시장 경제에? 오를 거라 이거는 그 전이 비정상이니까 상법 개정을 아니, 하고 선생님, 경제 장려하겠다, 성장 장려하겠다. 선생님. 이 차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구두 개입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구두 네. 개입이 잦게 있어도 안 돼요. 네. 원래 그게 기본입니다. 원래.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불안정성이 생겨요. 네. 너무 당연하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열심히 득을 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근데 갑자기 고위 인사가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이 불안정해졌어요. 만족하십니까? 본인이 바라봤던 흐름이 있었는데 흔들렸어요, 그 흐름이. 만족하세요? 인위적으로 흔들린 건데? 전문가들도 그 인위적인 거를 해설하겠죠. 투자는 감정의 영역도 있으니까. 아, 진짜 선생님. 전문가들로 네네. 바라보시면 안 되죠. 네. 개인들로 생각을 하셔야죠, 투자는. 아니 이재명의 코스피가 본인이 뭐 들어가 네, 있을 때라고 얘가 말했잖아요. 뭐 6천, 7천 오른다 한 것도 아니고 5천을 말했잖아. 5천을. 5천도 존나 큰 거죠. 2600이었는데. 지금 5180이에요, 최대치가. 그니까요. 그 두 배 1년 오른 만에 거예요, 두 올랐으니까. 배. 네, 1년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7개월이에요. 이거 이재명이 잘했다. 아, 진짜 짜증나는 소리 그냥 하시네. 그러니까 구독의 문제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여기요, 선생님.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두 개입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바꾼 거,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가지고 코스피가 네. 상승하게, 부드럽게 상승할 수 있도록 이 윤활제가 되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상법 개정이 어떤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 분할을 막았고 예,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죠. 말고요. 상법 개정을 총 2번 했지 네네. 않습니까? 2차까지 했잖아요. 네네. 예. 어떤 게 도움이 됐습니까? 제가 그걸 알지 못해요. 아니, 상법 개정이 도움 많이 된 건 맞아요, 선생님.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네네. 나는. 네네. 왜냐면 애초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했었어요. 예. 아시겠지만. 그죠? 네네. 그쵸. 상법 개정이 완벽하게 그걸 해소했다는 건 안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 해소는 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있어서. 네. 그리고 투명성도 보장을 했고요. 소주주 권리 혜택 만들었고요. 네.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얘기는 뭐 자사주에 대한 소각 계약이 나오고요. 별의별 소리 네.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배당주 강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근데 네네. 좋아요. 네. 좋아. 말씀하세요. 기업들이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 5천을 넘었다. 이거는 좌우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네. 기업들이 잘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다만 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의 문제가 네.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민들이 걱정돼서 그래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초 5천을 달성하고 엄청 예. 기뻐했어요. 전문가들이. 네. 근데 여기서 우려 삼았던 게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많은 거를 개혁해 가면은 최대 7천에서 7,500까지도 갈 수 있다. 코스피가. 다만 네. 우리가 이걸 바꾸지 네. 못하면 3,500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었어요. 좌우할 거 없이. 네. 올라갈 수도 네. 있고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5천을 찍은 거에 있어서 기뻐할 게 아니라 이거를 유지하거나 더 상승시키는 거에 있어서 의미를 둬야 되는데 5천을 네. 찍은 거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이즈면 이거 뭐야 코스피 5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이러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제야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으면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게 뭐 아니라. 유지를 그럼 못하게 만약에 하고 5천 있다. 뭐 찍었어요. 말씀. 아니 네. 5천을 찍었어요. 만약에 이게 내려와요. 이재명 임기 안으로 다시 내려와요. 3천 몇 대까지. 잘한 그럼 욕 거예요? 먹겠죠. 욕 먹겠죠. 그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네. 제가 말하는 건 결국 지수라는 거는 누군가가 빠져나갔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SA랑 TA를 같이 분배해가지고 최대 19.9%까지 투자할 수가 있어요. 원래 14.9%인데. 네. 근데 최대 17.9%를 이미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뜻은 이미 투자 비중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국장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네.
기관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네. 국민연금이 지금에서야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코스피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큼 기금에 대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일이 생겼을 때 외인들이 빠져나가서 지수가 하락할 때 기관도 네. 당연히 기계적 매도를 해야 되는데 기계적 매도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린 이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버리면 남은 국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만약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떨어진다는 만약이잖아요. 올라가는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선생님. 네. 그건 지수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5,180을 찍은 건요. 전체 코스피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가서 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네. 아시는 네네. 반도체주와 AI주, 자동차주, 방산주 요런 애들이 잘 돼서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일부 섹터가 잘 돼서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이 무너지는 순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과 대만에 대해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죠. 아직 대한민국 반도체 관세 얘기 없잖아요. 그죠? 네네. 100% 대한 그거는 이야기 뭐 있으니까 해야죠. 이재명이 하는 소리가 만약에 네. 미국에 대해서 지금 TSMC랑 지금 한국이랑 대만이랑 같이 점유율이 8, 90%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 100% 한국이 때리면은 100% 물가 전가 될 거다.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무지한 말이에요. 무지한 말.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당연하게 올라요. 손해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에 흑자로 수출을 겁나 봤어요. 아시겠지만. 네네. 근데 관세를 맞게 되면요. 아무리 흑자적인 무역이 네. 나와도 경상수지에 흑이 안 나와요. 왜? 관세율로 내야 되니까.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미국 관세만 신경 쓸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이념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들어가 있고 뭐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이제 그걸 늘릴 수 있잖아요. 북한하고 사이도 좀 생각해야 되고. 예? 어떤 건 근데 늘려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와 더 협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미국 관세만 아, 신경 그죠. 쓸 뭐, 수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관세만 국한해서 하는 거는 조금 극단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제 이 외교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 관세가 좀 어려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미국으로 완전히 힘을 실을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흑자가 된 게 예. 미국한테 많이 수출을 봐가지고 흑자가 된 거예요. 네, 그거 알고 배달해서 있어요. 당한 게 아니라요. 미국한테 흑자를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그거 알고 있어요. 네, 통계. 예. 그러면 네. 당연히 미국에 대한 관세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그거 신경 쓴. 말씀드렸지만 점유율이 8, 90%라니까요. 그만큼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쉬운 아니 얘기가 아닌데. 트럼프가 그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관세하겠다. 이 항목이 나오는데 그거 막기 힘든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명확하게 입장을 냈어요. 본인 네. 자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은 100%안 때리겠다. 그 죽자고 때리는데 그거 막 아니, 어떻게 대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네. 한국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재명이 뭐라 했냐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100% 관세 때리면은 전가될 거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대한민국이 관세를 맞으면 미국은 물가만 올라요. 대한민국은요. 돈 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돈 벌 길이 막히면요. 당연히 주문량이 줄게 되니까 우리나라 내수에 있는 고용이 굳어버리겠죠. 기존에 네. 있는 고용마저도 굳어버리겠죠. 네. 우리 내수가 아예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손해라는 거죠. 말도 못하게. 그러면 미국에 안 네네.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럼 미국에서 그동안 팔아와줬던 걸 수입해왔던 그 물량만큼을 어느 국가에서 채워준답니까? 어느 국가에서 채워준대요, 도대체? 그 물량만큼을. 중국에서도 많이 채우긴 하죠. 중국은 원래부터 수출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있었어요. 네네. 적은 네네. 편도 아니에요. 네. 예,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중국 엑스포 다 가져간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지금 이제 막 김민석도 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게 무슨 자꾸 에이펙도 근거 신경 없는 쓰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거 거기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중국 네. 정상회담 가고 뭐 에이펙 가고 하는 게 네네. 미국이랑 무역 멀어지게 되면은 중국한테 몰빵을 나가는 거라고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경제를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외교적으로. 무슨 그거 경제요? 다 아니 협력하려고 외교적으로 그 있잖아요. 경제를 신경 써가지고 네. 서류도 필요 없는 관세 협상이다 얘기해놓고 며칠 전에 트럼프가 왜 대한민국 입법부는 비준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관세 15% 해놓은 거를 다시 25% 올려요? 아 그거는 뭐 협상해야죠. 아니 뭘 협상을 해요? 이미 협상 잘 됐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안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최신 뉴스에서도 트럼프가 그 한국과 협상하겠다. 뭐 협상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 솔직히 좌파죠? 네? 솔직히 좌파죠? 아유 뭐 어떤 아니 부분이요? 보수라고 하셨는데 팩트 체크를 아예 안 하시고 뭐 근거 없는 얘기만 자꾸 하시고 추상적 낙관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적어도 근거가 뒷받침되는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너무 낙관 추상적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니 네. 이재명이 경제를 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외교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코스피 5천 얘기하지 말고 코스피 5천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영업이익으로 버틴 거예요. 실적으로 분기별 실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그 기존과의 K 실적이랑 지금 최근의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마무시해요. 앞으로 그 전망이 KB 분기별 10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 KBS의 그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거라고 나왔는데요, 뉴스가? 근거 없는 아, 얘기인가요? 네, 진짜. 그게 뭔데요, 그게? 아니 관세 기습 발표 하루 만에 한국과 대화 시사. 대화하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다고요? 아, 이거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이미 아, 그거는 문제가 맞죠. 그거는 아, 이제 그러니까 뭐, 이미 MOU 체결하고, 아,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서류도 필요 없는 관세 협상이었다. 잠잠했었잖아요, 그죠? 그건 선전한 거죠,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좀 좀 과장해서 선전한 거죠. 아니, 뭔 이재명 소리예요? 정부에서. 구윤철 도망가는 거 못 봤어요? 틀어드릴까요? 아니, 구윤철 도망가는 거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거. 하나 있죠, 이거. 아, 왜 이렇게 신격화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좀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 그거는 뭐 아니, 이제 선생님. 선생님 우파라며요. 과장했겠죠. 아니, 과장한 거죠. 보수시라며요. 네네. 보수 가치가 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유, 성장. 보수 아, 아니잖아요. 뭔데요? 네? 뭔데요? 보수 수고하세요. 아니시잖아요. 왜 자꾸 보수인 척을 해요, 선생님? 아니, 그럼 말로만 보수 가치 보수신 뭔데? 거잖아요, 그냥. 아니, 보수 가치 뭔데, 그러는 거? 말씀해 보세요. 자유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유시장 경제, 강조하는 게 작은 보수죠. 정부, 통합화, 포용, 희생. 예, 예. 보수의 가치성이에요, 전부 다. 정통 보수의. 네네. 아니, 어떻게 자유, 성장, 이것만 얘기하세요. 그거 다 얼마나 포괄하는 말 많은데요, 아닌가요? 보수의 가치가. 그 말들을? 뭐라고요? 그 다 포괄하잖아요. 포괄하는 말 아닌가요? 그런 아, 것들을 진짜 강조를 선생님. 하는 거죠. 모르면은 오히려 모르는 척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예. 아니, 여기 지금 삼자분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게 뭐 다 포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좋은 말 많이 있겠죠, 네. 예, 조금 그래요, 선생님. 아무튼 간에 이거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선생님? 예, 보고 있어요? 예, 그 구윤철 관세 한번 폭탄 때문에 예, 도망갔다. 보여드릴게요. 네네. 수고하세요. 미국 관세 폭탄 때문에 비상이 걸렸지만 구윤철은 도망가기 바빴고
참담한 백브리핑이 이어지는데 똑똑히 들어봐. 오늘 속보 뜨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가 뭐 현안 질의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당장 열자 그랬는데 기재부 부총리께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번 주말쯤 이제 내용을 파악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총리는 도대체 미국 가서 뭐 하고 왔냐? 총리 귀국하자마자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냐? 도대체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 정부는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다시 관세 25%를 들고 나왔는지 정부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답니다. 네. 보셨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나요, 이재명 정부? 외교 잘하신다면서요. 경제 잘한다면서요. 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한다가 아니라 적어도 잘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 아닙니까? 네. 신뢰 깨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 신뢰 깨진 게 뭐였습니까? 농수산물 시장, 그죠? 네, 그죠. 관세 협상. 농축산에 대해서 시장을 여냐 안 여냐, 개방하냐 안 하냐 이 얘기로 컸잖아요, 그죠? 결국 지금까지 명확하게 이야기 없잖아요. 연 건지 아닌 건지, 그죠? 네. 국민들은 지금 뭔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부와 미국의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부터가 이미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과 과를 떠나서. 잘못할 수밖에 없죠. 왜 수박해죠? 트럼프가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이제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다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만 압박을 그랬나요? 받는 거고. 다른 나라도 그렇죠. 뭐 다른 나라한테는 이렇게 멕시코도 번복한 적이 없는데요? 그거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유럽이랑 일본한테는 이러질 않았는데. 대만한테도 이러질 않았는데. 좀 많이 뭐 어렵나 보죠, 네, 협상이. 왜 이렇게 추상적이고 낙관적이에요? 본인 보수 아니잖아요.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현실적인 거 개나 줘버렸는데 뭘 보수해요, 자꾸.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뭐 솔직하게 하고 말해주세요, 있는 걸로. 선생님. 뭐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의 진짜 이념을 알아야 내가 편하게 토론을 하죠. 하고 있는 걸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보수 그건 뭐-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선전에 잘못한 걸 뭐 그거는 아니, 선전 그러니까 잘못한 보수 거죠. 아니잖아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개혁신당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죠. 그럼 어디를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국힘 좋아해요. 아니, 국힘을 좋아하는데 왜 이래요? 한빠예요? 저는 장동혁 지지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아, 진짜 지나가는 형님, 지나가는 애새끼가 비웃어요, 그러면. 아니 예? 뭐 이재명이 뭐 못하는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다 이거는 뭐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사설 랩하듯이 지금 다 말씀드린 게 지금 다 못한다라고 내 생각을 말해준 건데. 네네. 그럼 뭐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아, 형님 소름 돋네요, 진짜. 아, 이렇게까지 계속 말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 돼가지고 정리를 해달라고요? 내가 그래서 형님 이해할 수 있게 하나 주제 마무리하고 가시죠라고 하니까 형님이 그냥 아이 뭐 그거는 해가지고 내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주제 넘겨준 거 아니에요? 예? 주제가 소비 쿠폰 애초에 시작해서 코스피 시작해서 외교 넘어와서 관세 넘어와서 아니에요? 아, 다 답변 거기서- 드렸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뭐 여쭤보는 거에 주제 다 맞춰드리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주제가 이재명이 보수에 가깝지 않냐. 그 말하고 있었잖아요. 아, 선생님 네네. 저한테 왜 그래요? 그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토론했었고 얘기했었고 서로. 아,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왜 그래요? 저 안티팬이세요 혹시? 아, 그러면 선생님 네네. 내가 이거 다시 틀어드리고 화장실만 빨리 뛰어갔다 올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듣고 계셔주세요. 죄송해요. 네. 수고하세요. 미국 관세 폭탄 때문에 비상이 걸렸지만 구윤철은 도망가기 바빴고
참담한 백브리핑이 이어지는데 똑똑히 들어봐. 오늘 속보 뜨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가 뭐 현안 질의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당장 열자 그랬는데 기재부 부총리께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번 주말쯤 이제 내용을 파악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총리는 도대체 미국 가서 뭐 하고 왔냐? 총리 귀국하자마자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냐? 도대체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 정부는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다시 관세 25%를 들고 나왔는지 정부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답니다. 수고하세요. 미국 관세 폭탄 때문에 비상이 걸렸지만 구윤철은 도망가기 바빴고 참담한 백브리핑이 이어지는데 똑똑히 들어봐. 오늘 속보 뜨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가 뭐 현안 다녀왔습니다. 질의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당장 열자 그랬는데 기재부 부총리께서도 지금 이런 아유 상황이 우리 왜 채팅창에 일어나는지 좌파리 새끼들 그냥 아주 그냥 가지런히 아주 채팅으로 지랄 연병을 쳐 싸고 있네 그냥. 내가 무시를 해주니까 그냥 지네 나와버린 것 마냥 채팅으로 가지런히 나열을 하고 있는데 미쳤나봐. 저 패주길 원해요 그냥? 예. 어떻게 좀 놀아줄까요 좌파분들? 정신 차려요. 예. 아시겠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예. 예, 정신을 못 차리네요 채팅창에 좌파들이. 그죠? 아니, 주제 자체가 이제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이제 우파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좌파 중에 그나마 이재명이 최선이었고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건데 요 만약은 없다라고 하시니까 예, 저희 주제 원래 좌파 중에 주제부터가 이재명이 최선 그러니까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아직 안 돼봤잖아요 다른 좌파들은. 네. 그 그죠? 문제입니다. 네. 아니 문재인을 비교하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경제에 힘을 실었고 또 이제 보편 복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선발 복지의 성격도 띄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최선이었다. 아니 선생님 이 말이거든요. 원래 네. 정치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100% 보수 100% 진보는 없어요. 예. 다 섞여 있어요. 네. 어느 한쪽이 좀 더 뚜렷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네. 예,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네, 그쵸. 보수라고 보수 정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보라고 진보 정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누가 됐어도 똑같았다니까. 그 그럼 뭐 문재인 조국이나 비교하시는데 이재명 지금 네. 하고 있는 부동산 비슷한 게 지금 문재인 시즌 2예요. 문어게인이에요, 문어게인. 예? 부동산을 완전히 손 놔야 된다. 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을 어떻게 놔요? 이미 그럼 건드려 어떤 버렸는데. 어떻게 그 정책하실 건데요? 적당히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개입을 했었는데 적당히 개입이 그 뭔데요?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히 더 개입이 세게 이제 뭔데요? 가는 거고. 그 대출 규제하고 네, 말씀해 주세요. 적당히 개입이 어느 선까지인지 선생님이 봤을 때. 예? 사실 적당이라는 게 이게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네. 적당이라고 생각이 드는 규제를 얘기해 달라고요.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인지. 이 다주택 양도세까지는 네, 적다고 생각해요. 다주택 양도세가 적당이라고요? 네, 근데 대출은 시장 뭐 붕괴인데요? 음, 예? 아니 대출 LTV 건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게요. 어? 선생님. 네. 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LTV 건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게요. 네.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거기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다주택 중과 유예하기면 어떻게 돼요? 이 유예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돼요? 아니 여쭤봐도 되냐고요. 저는 잘 몰라요. 다주택자한테 다주택자- 중과한다는 게 뭔데요? 네.
다주택자를 좀 이제 잡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세금을 잡는 많이. 건데 중과한다는 게 뭔데요? 그거 좀 몰라요. 무식해서. 근데 그거 괜찮다면서요. 아니 어쨌든 다주택자는 좀 잡아야 된다. 잡아야 아니 좀 적어도 시스템이. 선생님 괜찮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면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도가. 네네. 모른다면서요. 예.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방향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게? 아니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알고 아 그래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 정도면 너무 과하네.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주택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냥 무조건 찬성한다고요? 방향이 맞으니까? 근데 본인이 보수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팩트 체크를 아예 안 하시는데. 아니 그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알죠. 제가 아니 그때 다 본인이 압니까? 알아와야지. 본인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다주택 중과에 대해서. 아니에요?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나요? 말씀드려요? 네네. 다주택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율이 붙어요, 선생님. 네. 2주택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기본세율 6에서 45%, 거기에 플러스 20%가 붙어요. 네.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또 붙어요. 그래서 3주택자 이상한테는 최대 82.5%의 세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유예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5월 9일이 지나고부터는 유예가 안 돼요. 그 뜻은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늘어난다라고만 보시면 선생님 입장에선 괜찮죠? 네. 왜?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선생님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앞자리만. 저 20대입니다. 20대시죠? 청년이시잖아요. 네. 그럼 20대, 30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당장 사기 어려워요. 그죠? 전세로 들어가는데 다주택세 그러면 사면은 집 전세와 팔아도 월세로 가야 되는데 결국 전월세 시장을 누가 공급해줘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뭐 그게 어려워지겠죠 거래가.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 네네. 그래요.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왜 하는 겁니까? 다주택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럼 결국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시적으로는 네. 모르죠. 굳겠죠. 오르저가 아니라 굳겠죠. 매물이 네네. 적어지겠죠. 네네. 굳는 것도 맞죠. 예. 네. 누가 힘들어져요? 선생님이나 나 같은 서민들, 학생들이 힘들어지겠죠. 네. 그죠? 아니면 혹은 40대지만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 그죠? 네. 근데 지금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집을 사람들은 내 투기꾼이기 때문에 거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때려잡아야 한다라고만 지금 눈에 불을 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근데 선생님한테 네.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네. 뭐 다주택자든 간에 1주택자든 간에 세금이 네. 올라갔어요. 그 네. 세금이 어디로 갈까요? 세금의 부담이 어디로 갈까요? 다 그거 임대료로 다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임차인한테 넘어가요. 네. 만약에 세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이해 가시나요? 네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파들이 얘기하는 건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국민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거래가 쏠리지 않도록 하자. 개입을 최대한 하지 말자. 라는 게 우파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부분은 단점인데 그거를 이제 안 하면은 계속 그게 투기가 되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경험 못 하셨나요? 서울의 30평형 집값이 119%가 올랐어요. 노무현 때 80%가 올랐고요. 대략. 네. 좌파 정권 때만 그렇게 집권했어요. 막 올랐어요. 예?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선생님. 진짜. 저는 선생님이 당연히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각자의 생각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도 청년이라면서요. 저도 청년이에요. 예. 그러면 청년들과 혹은 서민들과 아직 집을 가지지 못한 가장이 있는 40대까지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하면 뭐가 이득인 것 같아요? 전월세에 매물이 많이 나와야 전월세 시장이 저렴해질까요? 매물이 적어져야 저렴해질까요? 많이 나와야 저렴해지는데 예. 그 가구 그 집 수는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 데는 조금 더 용이해지죠.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이제 좀 내놔야 되니까 집을.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 다주택자에게 이제 부과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피하려고 좀 집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내놓으면은 전월세 시장에 내놓을 매물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매매로 가겠죠.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이유를 청년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시작부터 집 살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어요? 못 사죠. 돈 모아야 할 수 있죠. 그 돈 모을 동안 본인 어디에 살 거예요? 월세나 전세에 살아야겠죠? 매물이 있어야겠죠? 넉넉해야 가격이 저렴하겠죠? 근데 다주택자들을 벌써부터 네. 조져버리면 매물이 줄어들겠죠? 본인 들어가려고 할 때 비싸지겠죠? 그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저희 청년들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늘렸잖아요, 죄송한데 지분을. 선생님, 네.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거두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한테 전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환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순환이? 무슨 순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청년들 그 주거 그 지원 있잖아요. 20만 원이요? 지금 뭐 그 20만 찾아봐야 원? 되나 모르겠는데 달 20만 원? 그게 윤석열 때문에 그거 늘었잖아요. 그게 월세만이잖아요. 그거 원룸 아닌가요? 아파트가 아닐 텐데요, 그거. 네? 네네. 말씀 좀 해보세요. 과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거를 풀어놔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제가 그 적당히 말씀드릴게요. 네. 윤석열 말씀하세요. 정권 때 뭐 했어요? 네. 부동산 많이 안 올랐거든요, 생각보다. 네. 뭐 했게요? 그냥 냅두지 않았어요? 냅뒀어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유예를 했고요. 냅뒀어요. 네. 심지어 금리까지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는 게 부동산 시장 내비두는 건가요? 그쵸. 저는 금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내비두는 건가요? 금리 올리는 게? 아니죠? 그건 빚내서 이제 집권하자마자 연속적으로 1.25%를 금리 올렸어요, 선생님. 네. 많이 올린 거잖아요. 문재인 때 이미 네.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늘어났는데 시장에 돈이 네. 미친 듯이 풀렸는데 그죠? 그럼 가계부채가 대출을 많은 상태에서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 서민들 힘들고 힘들죠. 자영업자 힘들고 기업들마저도 힘들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장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적기 때문에 본인들 장사가 안 되거든요. 네. 결국은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잡기 위해서. 직접적인 시장의 개입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변동을 함으로써 시장의 개입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게 만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LTV, 대출에 대해서 LTV 제약. 그죠? 두 번째로 토지거래허가제. 그죠? 세 네.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유예 종료. 네 번째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예측이긴 하지만 1주택자 장기 보유 특제에 이 특혜에 대한 그 공제도 네.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미 정책실장이 얘기한 바 있고요. 구윤철이랑. 네.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내비두는 거예요?
문재인 가던 길 그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선생님들 네, 그거- 보유세 올리자고 하죠. 보유세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유세 오르면은 집값이 오르는데 집값 그게 오르는 게 세금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세금이- 본인들 거기 세금이 세에 거치는 사는 게-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세금이 거치는 게 그게 주거 지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환원이 되잖아요. 진짜 네, 네. 진짜 너무하시네, 이 형님. 네, 네. 아예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세요, 선생님. 그거는 제가 부동산 잘 몰라 제가. 아니 경제라는 게 코스피만 경제입니까? 시장이라는 게 코스피만 시장이에요? 부동산도 함께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코스피가 아니라? 네. 코스피에서 떼돈 벌어도 결국 목적지는 집 아니에요? 내 똘똘한 한 채 가져보겠다. 아니에요? 맞죠? 네, 네. 네. 부동산도 경제에 들어가 있는 거고 부동산도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건데 왜 코스피에만 집착을 하시냐니까. 왜 그러면서 경제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선생님 아까 채팅으로 뭐라 하셨어요? 코스피 5천 얘기하면 반박 못 하실 텐데.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죠? 잘 모르죠. 반박 저는 너무 좌파가 잘했잖아요, 아니니까. 제가. 전 좌파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그랬잖아요. 코스피 5천 얘기하면 반박 못 한다고. 반박 너무 잘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 막힌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술에 취했어도. 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사람들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서울하고 수도권 사람들한테 만약에 다주택자랑 1주택자한테 뭐 그렇게 세금을 늘린다. 규제를 강하게 한다. 보유세를 늘린다.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코스피 5천에 대해서는 그만 말하시라고 넘어갔잖아요. 그거는 코스피 5천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하고 그냥 아니 넘어간 거죠. 본인이 상법 개정을 뭘 했는지를 영향- 정확히 모른다며요. 그러면서 코스피 5천을 얘기하면 뭘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식 분할 막았잖아요. 아니 이재명이 그 상법 개정해가지고 도움 줬다면서요. 상법 개정 뭐 있냐니까 네네. 모른다며요. 주식 분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있냐니까 모른다며요. 그래서 그 잘 다음에 모르시니까 무슨 넘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왜 이러실까? 그거 제가 넘어가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 보수라고 하시는데 그냥 좌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좌파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지금 보수라고 하시는 거는 그냥 흔히 말해서 본인 나이 또래 애들의 보수가 많고 좌파들을 싫어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어울려가지고 그냥 좌파 싫다 할 거니까 말만 보수하시는 것 같은데 보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뭐 부동산 뭐 나중에 낫긴 하죠. 예. 아니 부동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보면은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한다부터가 보수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 말만 보수라고요, 선생님은. 흉내, 패션 보수. 아니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재명에서 뭘 잘하는 건데요,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잘한다가 아니라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이라고. 그 최선이라는 게 다른 저 좌파들보단 좌파다. 나았을 것이라면서요. 다른 좌파가 되어봤어요? 네네. 뻔하잖아요. 조국이나 정청래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진짜 소름 돋네. 더 사회주의로 가겠죠. 네. 진짜 소름 돋네요. 그게 중재가 된 거잖아요. 그게 다. 그 경제적인 그것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또 이제 복지도 선별복지 성격 띄었고 중재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 말씀은 네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좌파 정권, 그러니까 좌파의 정당 내에서 뽑힌 사람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다. 네네. 그 누가 돼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먹어봐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가 보수냐니까요, 그래서. 아까부터 묻잖아요. 뭐가 보수적인 거예요? 네네. 성장, 시장 경제, 자유 이런 것들을 보수죠. 시장 경제를 통합, 애초에 안 통합, 지키고 있는데 이런 뭐가 것도. 시장 경제죠?
부동산은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좌파 특성이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무슨 말씀이세요? 말을 왜 이렇게 그거는 아니 진짜 짜증나게 그거는 말씀하시네. 그거는 뭐 지적을 하는 거고, 네. 저도 그거는 뭐 맞다 생각 안 해요. 그럼 시장 어쨌든 경제 빼셔야죠. 윤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네. 경제랑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만 있냐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빼셔야죠. 그 얘기는 하실 말아야지. 뭘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아이 뭐 그거는 좌파 특이니까 이러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진짜 너무 멍청해 보이나? 어떻게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토론을 하자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까 진짜. 그렇게 많이 멍청해 보이나요 제가 혹시? 멍청한 건 맞는데 물론 본인보다야 뭐 시간 투자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겠죠.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아 근데 진짜 너무 만만해 보이나? 이게 참 저는 계속 말씀 들었는데 그 만약은 없다 이렇게 그 빠져나가 보시면은 아니 그 정청래가 주제가 대통령이 끝난 거죠. 돼봤어요? 조국이 대통령이 돼봤어요? 그럼 이재명은 그러면 사전에 주제가 대통령이 끝난 돼본 거죠. 적이 있어요? 뭘 보고 이재명이 좌파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니까요? 뭘 보고? 그 조국당 그거 하는 거 보면 그 안 보이시나요? 저거 뭐 다 기억을 하진 않는데 아니 그 만약은 없다라고 그거 해서 그 나가 버리시면은 그 주제가 끝난 거예요. 그 주제가 끝났어요. 애초에. 선생님, 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재명이 어느 정도 그 중재가 됐다고. 아니 선생님, 아니, 주제가 명확한 걸 끝났어요. 말씀해 주셔야죠. 네. 아니, 본인 말대로 예? 이재명이 만약에 보수라고 쳐요, 좌파들 중에서. 그럼 네. 뭐뭐가 남들보다 보수였느냐를 명확하게 근거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네? 아니 일단 그 기본소득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뭐 어느 일부 지역에서 하고 기본소득 있는데. 했다니까요, 10개지요. 예 그니까요. 그 뭐 거기는 그거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좌파죠, 이거는. 자, 다음. 네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민생지원금. 좌파죠, 다음. 일단 네. 그 어쨌든 그 뭐냐 아니, 야, 여쭤볼게요. 이제 네. 민생지원금이 분수효과예요, 낙수효과예요? 분수효과죠. 분수효과죠. 그게 이제 우파에서 자영업자 분수효과를 내요, 타겟하는 거고 낙수효과를 내요? 보수 낙수효과 지향하죠. 낙수효과죠. 자, 그러면 소비쿠폰. 좌파죠?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자영업자 타겟 잡았고 소매복지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게 아, 뭐 두 배씩 그러니까 차이 나잖아요. 포괄적이라고요, 전 네. 국민이 받았으니까. 포괄적인데 선별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거를 포괄적이다 이렇게 딱 할 수는 없는 거죠. 말장난하지 물론 마시고요. 포괄적인 다음, 게 강한 건 맞는데 다음. 상법 개정 보수적인 거 보수 쪽에 가깝죠. 사법 개정이 어떻게 보수적입니까? 기업선 우선주의가 아니라 투자자를 우선주의인데. 다음. 그게 자유시장 경제 그 말이 안 주식 분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법 개정이 그걸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다른 자율성을 준 건가요? 다른 기업을 아닌데. 빼가지고 개입한 건데요. 다음. 다음 거 말해보세요. 저기 그 탈원전 다시 원전 하겠다. 회귀한 거. 아니, 그거는 좀 그건 잘했죠. 너무하잖아요, 형님. 아니, 그거는 저희 우파들이 계속 핵잠수함. 원전 핵잠수함 필요하다 수락하는 거. 했는데. 핵 추진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핵추진하면서. 수mon위로 끌어올린 거 오케이, 인정. 네네. 예, 근데 아직 확신도 안 났잖아요, 그죠? 일단 뭐 그쵸? 끌어올린 건 인정드릴게요. 예, 다음.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보수적인데요? 예? 대북 확성기 철회시키는 게 보수적이에요? 없잖아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네, 보수라고 말씀해 주실 거면 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죠. 아무리 보수라 해도. 네네. 선생님은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젠파파인데요. 대북 뭐 햇볕 정치 이렇게 안 하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끝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이 정도면 젠파파예요, 젠파파.
그 김지원인가 그 머시기 그 차라리 민주당 차라리 보수라고 말씀 안 하시고 수석님하고. 좌파입니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도 안 네. 하는데. 진짜로 좌파라셨으면 더 편했는데.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윤석열 때는 얘기해 보세요. 그 외화 보유액이 그러니까 외화 보유액이 좀 줄었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줄었습니다. 지금 뭐 줄긴 했는데 그 어쨌든 올라 윤석열 때처럼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이 말 장난하세요, 선생님. 2년 반이랑 지금 7개월이랑 장난하세요? 떨어졌잖아요. 지금 얼마 안 돼서. 말씀해 보세요. 그 30억 달러인가 그거 쓰지 않았어요? 더 썼나요? 얘기해 보세요, 일단. 들어볼게요. 그 외화 보유액 좀 오른 걸로 아는데 제가 그거 찾아봤는데 그거를. 그 외화 보유액을 이재명이 잘해서 오른 거예요? 기업들이 수출이 잘 돼서 오른 겁니까? 기업이죠? 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뭐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지금 왜 저거 다 정리하고 온 게 아니라서. 아니 뭐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정리 안 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바로바로 얘기하는 건데. 네네. 그냥 우리 생각 얘기하는 건데 뭐 정리할 게 필요 있나요? 전문가들도 아닌데. 예. 그래서 선생님 정도면 토론 잘하신 거예요. 다만 아쉬운 점은 보수라고 하셨는데 보수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주관적인 입장으로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선생님. 예. 아무튼 선생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